네, 오늘 이번 주 중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투자 알고리즘 통해서 알아보시죠. IS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주도주를 지금 집중해야 되는지 아니면 순환매 차원에서 우리가 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략적인 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반도체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조정이 아니고 좀 옆으로 기어가는 조정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 좀 더 매수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어요. SK 하이닉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8만 원 간다. 리포트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27만 원대까지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오늘 특히 좀 5일선 벗어난 흐름 때문에 약간 불안합니다. 소장님의 시선은 하이닉스 쪽에 어떻게 좀 가져가고 계세요?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가 3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돌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18만 원대, 19만 원대, 심지어 16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었죠. 30만 원을 바로 뚫어주면 뭐 이런 표현 들으면 불편하시겠으면 재미없죠. 그리고 좀 우리 먼 길을 가려면 좀 쉬었다 가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5만 원을 안 쉬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30만 원에서 쉬어주는 폭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5만 원 단위로 한 번씩 쉬어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5만 원 단위로 쉬어지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MTN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만 원 넘어가면 슈팅이 나올 것이다, 쇼커버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갭으로 떠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기간 조정인데 생각보다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가격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가격 폭은 그렇게 25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 정도는 아니고 6, 7만 원 정도까지의 저점은 열어둘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봤자 10%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면 우리가 어떤 영화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뭐 이렇게 싸우는 영화였었는데 태풍 불 때는 바다 나가는 거 아니다라는 것처럼 지금 바람이 갑자기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우리가 무더운 여름이지 않습니까? 정말 뜨거운 햇빛을 받고 이 자연분열에서 주식이 쑥쑥쑥 커왔는데 지금 잠깐 장마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마가 오고 비가 막 쏟아질 때 있었던 약속도 취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잠깐 좀 머물렀다가 다음에 약속을 또 연기한다라든지 여기서 약속은 저는 매수라고 그러죠. 매수는 조금 기다렸다 보면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더군다나 지금은 어떤 뭐 개별적인 게 시장이 다 가는데 하이닉스만 빠진다? 그러면 좀 서둘러야죠. 근데 모든 시장이 모든 것들이 다 젖어버렸어요. 모든 것들이 젖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내가 빨리 이걸 산다라고 보는 것은 지금은 파는 분들,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차익을 실현하고 거기서 내가 이익을 좀 챙겨서 그래서 다음 교체 매매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인 상황으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조금 내버려 두고 보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또다시 매수 기회가 온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체 매매라고 말씀하셔서 다음에 좀 수급이 몰릴 만한 섹터가 궁금한데 잠시 뒤에 알아볼게요. SK 하이닉스는 주가 상승은 여지 없지만 지금 약간 기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26만 원 선은 버텨줄 것이다. 매수 기회가 언제 오는지 지켜보시죠. 삼성전자는요. 많이 오른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조정의 폭도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고요. 여전히 단기 이평선을 잘 지지하는 모습. 6만 원 공방선.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까요? 6만 원 뚫어내는 게? 오히려 저는 하이닉스는 조금 지금 상태에서 쉬어줘도 별 말이 우리가 좀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충분히 수익이 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쉬어가야지 10% 정도는 쉬어가야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죠. 상당히 답답합니다. 근데 오히려 조정은 전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6만 원 정도에서 횡보하다가 저는 여기서 리바운드가 지금까지 리바운드는 뭐가 이끌었냐면 하이닉스가 이끌었죠. 그런데 다음 리바운드는 저는 삼성전자가 이끌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펀드멘탈이 개선된다라든지 뭐 HBM의 트리거가 나타나는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벗어나 버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음번에는 수급이 개선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좀 풍부한 고객 예탁금과 여기서 외국인들만 잠깐 좀 들어와 준다라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살 걸 뭘까요? 가격 메리트라든지 아니면 한국물에 대한 지금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한국물에 대한 메리트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삼성전자를 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었습니다만
이제부터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3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목전에 타 있다라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자는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우리 지수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200선부터 3000까지 올라오기까지 이렇게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왔잖아요. 네. 그 중심에는 하이닉스가 있었고 다음 랠리에는 삼성전자가 중심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넘어가시죠. 저희 궁금한 섹터가 바이오거든요. 오늘 조정장에서 잘 버텨주는 것도 그렇고 이제 뭐 셀트리온에 대한 개별 이슈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가노이드 참여 소식 등등 큰 시가총액이 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다음 교체 매매의 그 주인공이 혹시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때요?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한 80, 90%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 주초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2차전지도 어쨌든 꿈틀대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쉬었던 그 조선방산도 주초에 다시 또 올라가는 거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야, 일단 주도주들이 쉬었다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안 올라갔던 것도 올라가는데, 그동안에 6월 달에 제일 재미없었던 게 의외로 제약바이오였어요. 맞아요. 그죠? 6월 달에 의외로 재미없어서 하다못해 2차전지가 바닥에서 약간 엉덩이 들어준 것만 있는데도 뭔가 좀 기대감을 좀 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삼성전자도 이제 6만 원 전자 불과 이게 뭐 5%도 수익이 안 되지만 야 그래도 6만 원이다. 삼성전자도 이제 그런 희망을 줬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제약바이오가 그런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초부터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약바이오 아닐까요? 다음은 제약바이오 아닐까요? 불과 이제 오늘 수요일이지만 상당히 많은 곳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방송에서 아니면 또 이렇게 우리 시장의 컨센서스랄까요? 다음 주자는 바이오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인 게 삼바였겠죠. 네. 삼성이 일단 오가노이드 쪽에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이 비가 내리는 장에 뭐라도 우리가 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폭발점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잠재우고 있었던 우리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면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내가 뭐 한 1,000만 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다. 계좌에서 뭐 한 몇백만 원 여유자금이 있다. 매매를 하려면 어디에서 매매를 해야 될까요? 오늘 나서고 있는 애를 봐야죠. 셀트리온 3인방이 나서기 시작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나타내면 대안주로서의 역할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과연 대세상 다시 한번 주도권을 쥐고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 올랐었던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정책 관련주라든지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번 주 지금 이제 수, 목, 금 3일 동안의 수익 관점에서의 매매는 어느 정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매력도는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수목금이면 거의 단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칫 잘못하는 게 그동안 방망이를 짧게 잡으셨던 보다 방망이를 길게 잡으셨던 분들 수익이 더 좋아요. 상반기 때 갖고 맞아요, 있었던 맞아요. 게 좋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좋은 주식 샀는데 증권주도 샀었었는데 건설주도 샀었었는데 두산에너지도 샀었었는데 짧게 끊어쳤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이 왔으니까 내가 한번 크게 한 방 먹자라고 들어가는 것이 물리는 어떤 전형적인 이게 제가 주식기술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이렇게 쭉 끌고 왔었던 다음에 휴유증이 나타나는 게 뭐냐? 여기서 방망이를 길게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오히려 그동안 방망이를 짧게 잡으셨던 분들이 똑같이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아하.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상반기처럼 좀 길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좀 큰 수익이 나는 네. 장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 더 짧게 트레이딩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럼 셀트리온 말씀 주셨으니까 셀트리온 그룹주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이 사실 시가총액이 많이 밀려났잖아요. 그래도 오늘 좀 잘 가니까 이 셀트리온 대장을 사느냐, 짧게 산다면 아니면 조금 더 탄력을 보일 수 있는 조금 더 작은 그룹주를 사느냐. 네. 지금은 센 쪽에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센 쪽이요? 지금은 더군다나 센 쪽이라면 셀트리온이겠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금 가장 세게 붙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 관심을 갖는 거죠.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적은 주식이 오히려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건데 적은 주식을 누가 사서 끌어올리느냐의 관점이겠죠. 지금은 일정 부분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취소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은 좀 장은 좀 덥자, 좀 쉬자, 날도 더운데 습도도 높은데 좀 쉬자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속에서 소수 종목만 오른다라면 역시 가는 쪽을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또 매매도 가능하고 내가 산 다음에 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파는 게 문제예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셀트리온이 현재 4%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는 셀트리온을 주의 있게 보고 오늘 또 셀트리온 윗골이 안 달잖아요. 그러면 네. 오후에 또 말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쳐다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약은 윗꼬리를 달는데 지금 셀트리온은 윗꼬리를 안 달거든요. 한번 주 후반까지 좀 지켜볼게요. 알테오젠 같은 기술 수출 종목들은 어때요? 기술 이전 기대감 하반기에 더 강해진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하반기에 데이터 발표하는 기업들도 많고 알테오젠도 그 다이치 산큐 에너투에 알테오젠 SC 제형이 들어간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또 강합니다. 마의 40만 원 뚫어 넘고 대장주로서 좀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알테오젠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추세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올라가긴 합니다만 특별하게 추세가 형성됐다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알테오젠 좀 시간을 두고 보자. 우리가 보자. 관심권에 놓고 볼 종목이지 지금같이 활발하게 매매할 시장에서는 조금 묵직한 주식이다. 어차피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에 돈이 들어올 것이고 실적이 좋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추세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조금 답답한 움직임을 좀 볼 수 있다. 그럼, 대표적인 게 네. 삼성전자죠. 좋다라고 하는데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저는 알테오젠이 주가만 놓고 보면 제2의 삼성전자 같은 그런 수준일 것이다. 나중에 폭발점이 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주가 측면에서 조금 단기간에 큰 상승을 챙겨줄 만한 바이오 종목도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소비 관련주들 우리가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인바디라든지 뭐 이런 쪽들, 그다음에 의료용 우리가 제약바이오, 루닉 같은 경우 이런 쪽들이 오히려 좀 작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통적인 제약바이오보다는 이런 네. 쪽들, 그다음에 우리가 안경 많이 바꾼다고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엄청 그럼 바꿔요. 휴비치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갖는 것도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겠나. 지금 15만 원, 25만 원 받게 되면 집안에서 얘기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저도 어떤 얘기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 쓸 건지 저도 이제 집에서 얘기를 좀 하거든요. 도대체 그래요? 네. 어떻게 이걸 쓸 것인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결국 거기에 소비가 집중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다 개별 다르겠죠. 뭐 전화해서 다르고 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보통 어디에 쓸지 여러분들도 다 행복한 고민하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주가의 상승으로 이끌어낼 반영된다. 것이다.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좀 노인 계층 분들이 안경하고 약값에 많이 쓰신다고. 뭐 임플란트 뭐 이런 네. 쪽들 뭐 그동안에 조금 큰 돈 들어갔는데 본인들이 못했던 휴대폰 바꾸는 거 뭐 이런 쪽들 많이 쓰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저희 자연스럽게 소비 섹터 한번 알아볼까요? 소비 섹터가 그럼 이 추경에 대한 날개를 달고 얼마나 가줄 것이냐. 하루 이틀 간다고 저희가 접근하기 사실 손이 안 가잖아요. 얼마나 좀 기간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입니까? 하루 이틀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소비 쿠폰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다양스러운 것은 이제 야당도 이제 협조를 해줬다라는 것이 긍정적이다. 근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소비 쿠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인 아젠다로 따지는 것은 선거 이전이고요. 근데 선거가 이제 끝났고 많은 국민들이 선택한 거고 국민들이 그 소비 쿠폰 나오는 걸 뻔히 알고 현재 대통령을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하건데 이게 이제 지금 오늘 내일 정도 저도 이번 주 정도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그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미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건데 근데 한두 번 정도 슈팅은 더 나올 것으로 봐요. 우리가 특히 이제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유통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지금 오늘 올라가는 거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들도 조금 들썩거리고 의류 관련주들도 좀 들썩거리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옷을 바꾸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산뜻한 옷으로 조금 네. 좀 바꾸려고 하는 네. 색깔을 좀 화려하게. 다음 주에 좀 기대해 볼게요. 어떤 옷 입고 돈이 오시는지. 좀 나와야죠. 돈이 나온 다음에 그냥 화려한 옷으로 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존에 아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꼭 돈을 써야 되는데 못 썼던 분들 입장에서도 또 좋지만 기존에 우리가 뭐 특별히 소비를 어느 정도 해왔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부가적인 소비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다라고 보면 저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갖는 것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더러운 종목을 찾자라니 특별히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것 없다? 같아요. 네.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농심이나 오리온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거 보면 기대감이 역시 반영되는
그런 수순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농심, 오리온 포함해서 음식료 쪽은요.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예, 부분이잖아요. 이제 저평가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소비 쿠폰과는 좀 다르겠죠. 우리가 소비 네. 쿠폰 받아서 라면 먹고 초코파이 먹고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느냐라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빈과 시즌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여행을 떠나다 보면 우리가 뭐 제과라든지 이런 소비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의외로 그 과자 소비가 여름에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놀러 가서 이제 먹고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오리온이 오늘 가장 눈에 이제 띄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붙으려면 역시 센 쪽에 붙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로 오리온을 좀 우리가 저도 관심 있게 좀 보고 네.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빙과류는요, 소장님, 예. 이 무더위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장마가 진짜 빨리 네. 끝났어요. 혹시 상승에 대한 그 추세가 얼마나 갈까요? 롯데칠성이나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빙그레라든지 이런 빙과류들 같은 경우 항상 여름 테마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빙과류를 봐야 될까요? 여기서 지금 우리 보려면 이제 제습기, 그다음에 이제 뭐 에어컨, 오늘 올라가요, 선풍기. 제습기도. 예, 그러니까 그런 쪽들로 여름 수혜주들로 한번 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얼마나요? 부분들은 근데 이게 지금은 아무래도 7월 중순까지는 가겠죠. 무더위니까 오히려 2주 7월 중순 정도. 이후에는 오히려 사그라드는 그러니까 이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길게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짧고 굵게 수익을 보려면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 뭐 파세코 같은 경우도 오늘 거의 19% 올라가는데 내일 정도까지는 올라가도 20-30%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짧고 굵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봐야지 이것을 길게 가져간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의 그 관통하는 주제가 지금은 짧게 대응하자. 지금은 짧게 이기 대응하자요. 때문에 예. 뭐 음식료라든지 여름 관련주들 조금 더 짧게 대응할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화장품은요, 최근에 수출 지표가 잘 나오면서 고점을 터치를 했어요. 네. 사실 화장품의 특성이 이거죠. 실적 나오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곧 실적 나오니까 조정을 받고 나서 살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화장품이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좀 잘 나왔고 수출 데이터가 과연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떻게 반영되느냐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지금도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소비와 관련해서 저는 범소비주들이 올라간다라고 좀 보거든요. 오늘 우리가 LCC도 보셨나요? 비행기 관련주도 올라가요. 카지노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다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범소비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심리에 그런 것들이 겹친 것 같아요. 여름 네. 휴가 시즌, 소비 쿠폰 나오지, 그다음에 지금 주도주들이 잠깐 쉬어주지 그러다 보니까 범소비주들이 오늘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돌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순환매였다라면 범소비주들이 저는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7월 중순까지 매매 패턴을 좀 보자. 오늘 LCC 올라가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역시 빠르신 분들은 빠른 것 같아요.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곧 반영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이게 이제 실적으로 반영된다라기보다는 지금 기대감이 반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점도 우리가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비주 정말 저희 집중적으로 파헤쳐봤고요. 마지막으로 네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네카오 방송에서 정말 좋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담으셨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좀 생각보다 깊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오후 코너에서도 좀 카카오가 나왔을 때 좀 부정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오늘 올라가지 못하면 좀 카카오는 힘들 것입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폭이 커요. 근데 지금 카카오 일봉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카카오가 단기간에 올랐던 걸 단기간에 회수해서 봉의 날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빨간 봉 갑자기 했다가 파란 봉 나온 거 거의 비슷하죠. 갑자기 뭐 낙타 등만큼 딱 올랐다 내려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게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부분들이잖아요. 네.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그 수석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 수석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사그라들면 이제 앞으로 실적이 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좋다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셨다 하더라도 차트가 저렇게 무너진 이상 저거를 끌어올리려면 거래량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야 네.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좀 냉정한 판단이 때로는 우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 조금 주가 훼손적인 면이 있었다. 네카오는 오늘 좀 부정적인 의견 표해 주셨고, 그럼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는요? 스테이블코인은 오늘 저기 한국은행 총재가 찬물을 확 끼얹었죠. 맞아요. 이제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겠다라는 그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니까 물론 확정된 발언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금 그 변동성이 좀 커요. 변동성이 클 때 오히려 빠져나오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허용했으니까 우리도 허용한다라는 어떤 그런 단순한 내피셜이 아니라 정책 당국자가 지금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을 놓고 보면 스테이블코인이야말로 네카오보다 더 여기서 만약에 또 장을 물리면 네카오는 그래도 언젠가는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긴 하겠습니다만 스테이블코인은 잘못 물리면 이거는 굉장히 오래 정말 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냉정히 판단하자. 이렇게 차트가 벌써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지금 반도체의 랠리에서 이제 다음 주도 섹터로 교체 매매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수요가 어느 쪽으로 몰릴까요? 그거는 지금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은 섹터, 꼭 반도체 섹터가 아니라 대부분의 섹터에서 차익 매물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차익 매물,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내가 수익을 냈던, 단 10%가 냈던, 정말 2배 수익을 내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현금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회전율이잖아요. 매매 회전율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계속 물리기만 하고, 그 다음에 고객 탁금이 들어와서 매수만 했었다라면, 이제는 회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조정 이후에 다시 주도주들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 주선방산이라든지, 반도체 다시 가야 되는 섹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그 말씀드렸던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교체 매매를 바로 하지 마시고 네. 일단 기다렸다가 주도주들이 나올 때 7월 중순 정도가 될 때 그때 소중한 실탄을 쓰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탄을 일단 장전해놔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은 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냉정한 판단을 하시던 차익을 실현하셨던 바로바로 서두르지 말자. 알겠습니다. 예. 네, 시장에 대한 눈치가 지금은 필요한 시기다 말씀 주셨고요.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